영화 터는 기자 김재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올해 하반기 개봉한 영화 가운데 최악의 영화 탑3를 꼽아봤습니다. 동의하실 작품도 있었고 동의 못할 작품도 있으셨을 겁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탑3가 아니라 올해 하반기 개봉작 가운데 안타깝지만 주변에 추천하고 싶지 않은 영화가 탑 30 정도는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엄선하고 엄선해서 꼽은 3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올해 개봉한 영화 가운데 꽤 아주 정말 괜찮은 영화들도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 영화들은 흥행에도 꽤 성공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당연히 올 하반기 베스트 탑3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른 베스트 탑3입니다. 바로 올 하반기 개봉 숨은 베스트 탑3입니다. 놓치셨다면 꼭 한 번은 주변에 추천해도 절대 욕먹지 않을 완성도 높은 좋은 영화들입니다. 그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꼽은 첫 번째 영화입니다. 제 상식과 선입견을 뒤엎은 영화였습니다. 참고로 전 제 지인 중에도 이 영화 속 주인공과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감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영화들에 대한 선입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꼽은 첫 번째 숨은 베스트 영화, 바로 메이드 인 루프탑입니다. 메이드 인 루프탑 시나리오와 연출은 충무로를 대표하는 제작자에서 감독으로 변신한 김조광수 감독이 맡았습니다. 김조광수 감독은 조선명탐정 시리즈를 제작했던 제작자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루프탑의 제작자는 레인보우 팩토리 김승환 대표가 맡았습니다. 메이드 인 루프탑은 2030 세대의 고민과 사랑, 그리고 삶의 방식을 담은 청춘 영화이자 로맨스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기존 청춘 스토리이자 로맨스 장르와 다른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영화를 보면서도 전혀 눈치를 챌 수 없었던 지점인데요. 너무도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묘한 마력까지 뿜어냅니다. 바로 영화 속 주인공 커플이 남녀가 아닌 남남입니다. 바로 게이 커플의 로맨스를 그린 영화입니다. 주인공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사랑을 고민하는 친구들 역시 게이입니다. 근데 그들의 고민, 남녀 커플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도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우리가 떠올릴 지점에서 조금 더 엇박자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존 미디어가 만든 게이라면 문란하고 맹목적으로 나쁜 것이라는 괴이한 이미지. 그런데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사랑을 하는 얘기입니다. 기존 퀴어가 그랬습니다. 암울하고 우울한 미래가 없는 어둡고 슬픈 현실만 존재하는 정체성 혼란이 주된 얘기거리였을 뿐인 충무로에서 소비되어온 퀴어 코드가 언제나 항상 이런 흐름 속에서 대동소이하게 움직여왔던 점은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메이드 인 루프탑은 연출을 맡은 김조광수 감독과 제작자인 김승환 대표의 어쩌면 개인적인 사연도 많이 녹아들었기에 가능한 진짜 괜찮고 흥미로운 게이 커플의 얘기가 가능했지 싶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두 사람은 동성 결혼을 한 부부입니다. 제가 꼽은 숨은 베스트 첫 번째는 메이드 인 루프탑이었습니다. 제가 꼽은 올해 숨은 베스트 영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소개할 3편의 영화 가운데 사실 전 개인적인 취향과 평가를 꼽자면 이 영화가 올해 저한테는 넘버원입니다. 초저예산 영화이지만 누적 관객수 1만을 넘었을 정도로 관객들의 호응도 대단했던 작품입니다. 이 배우가 등장하면 대단한 악역이 등장할 것이란 판단할 수도 있는 영화입니다. 소개합니다. 배우 김태훈이 주연입니다. 영화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은 서로 연관이 전혀 없는 두 사건이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파열음이 한 사람의 굳건했던 믿음을 서서히 부셔버리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그려나갑니다. 좋은 사람은 우리 모두가 그럴 것이라 믿는 굳건한 신념이 사실은 얼마나 거짓된 모순이고 한없이 가벼운 존재의 무게를 지녔는지 보여줍니다. 극중 등장하는 사건의 본질로 끌고 가는 서스펜스 감정은 기이할 정도의 긴장감 그리고 몰입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본질은 결과적으로 따로 있습니다. 배우 김태훈이 연기한 주인공 경석이 처음부터 끝까지 버리려 했지만 버리지 못했던 자신의 위선적 자아입니다. 좋은 사람은 간결하면서도 복잡하고 명확하면서도 또 무겁습니다.
주인공 병석이 자신의 위선 하나로 덮어버릴 수 있던 극중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갑작스런 목격담, 그리고 확신, 그리고 덮어버렸던 봉합. 그럼에도 드러난 실체, 그리고 그 실체가 끌고 가버린 예상치 못했던 결말. 그 결말이 결국 경석을 끌고 간 지점에서 기다린 것은 스스로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위선의 다른 이름, 욕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경석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고 싶었고 좋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데뷔작으로 이 정도의 감정을 세밀하게 직조해낸 정욱 감독의 연출을 전 무조건 경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나약함을 온몸으로 투영시킨 배우 김태훈의 연기를 전 무조건 경험해야만 한다고 추천드립니다. 제가 꼽은 올해 숨은 베스트 영화 두 번째,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될 수 있다고. 그냥 제가 나쁜 사람. 제가 꼽은 올해 숨은 베스트 영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지난 9일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전 하루 뒤인 10일에 관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쪽 지역의 영화를 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세계적 권위의 영화상 수상작이란 타이틀이 붙는다면 전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지 않습니다. 상업적인 요소가 굉장히 적단 뜻이기도 하고 또 사실 재미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추천하는 숨은 베스트 영화 3편 가운데 마지막을 장식할 자격을 드린 건 그만큼 충격적이었고 또 이 영화의 파격적 표현 양식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20년이 넘는 영화기자 생활 동안 이런 방식의 영화 단언컨대 3편 정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개합니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 수상작입니다. 영화 티탄입니다. 지금 개봉에 상영 중인 영화이기에 자세한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사를 통해 공개된 멘트, 그리고 저조차도 1000% 동의합니다. 티탄은 극악스럽습니다. 눈을 질끈 감게 만드는 장면이 꽤 많습니다. 사실 티탄보다 더 극악스러운 영화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가 극악스럽다는 표현을 독점해야 한다면 전 무조건 찬성입니다. 티탄이 비슷한 부류의 작품보다 더 잔인하고 더 끔찍하고 더 무모할 정도로 극단성을 띠는 점은 그냥 그렇다는 원론적 접근법 때문일 듯합니다. 이건 이런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면에서 시스템을 먼저 탓합니다. 그리고 규범을 탓하고 규율을 문제 삼습니다. 인간에 대한 성악설과 성선설이 지금도 명목적으로 대치된 상황이지만 티탄은 그냥 그렇다란 점에서 시선을 둡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영화 속 주인공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태어난 인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게 그에게 문제라면 그걸 억제하는 모든 시스템과 규율, 규제, 규범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일종의 역설적 접근법입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싶고 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극장에서 꼭 감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 티탄을 누군가 괴물이라 부른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식어를 전부 끌어와 그 말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티탄에게 올해 최고의 영예를 기꺼이 선사한 칸 국제영화제가 드디어 영화 언어의 틀을 깨는 시작을 마련했다는 것에 전 큰 박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 절대 놓치면 안 될 숨은 베스트 영화 마지막 티탄이었습니다.